그럼 부담부 증여할 때 추가 검토 사항 한번 볼까요? 일단 채무가 있어야 부담부 증여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성립되려면은 증여일 현재 증여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되는데 증여일 이후에 채무가 발생했다. 인정이 안 되겠죠? 부모님의 채무여야 되는데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타인의 채무가 존재한다. 이것도 인정이 안 되겠죠? 그리고 부담부 증여. 당연히 채무가 크면 클수록 자녀의 증여세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무를 많이 이제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무는 결국 자녀가 갚아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국세청에서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 채무가 상환됐는지 안 됐는지. 부담부 증여를 한 이후에 채무가 단기에 상환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통지문 나오죠. 그 채무 어떻게 갚았는지 소명해.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가지고 명확한 재원이 있어가지고 갚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채무를 부모님이 갚아줬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냐면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되죠? 두 가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증여세. 또 하나요. 부동산 명의 이전 됐잖아요. 어떤 세금 내야 되죠? 취득세. 근데 이 취득세하고 증여세는 누가 내죠? 자녀가 내야 돼요. 그 얘기는 자녀가 최소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부담을 부모님이 다시 재증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증여세가 이제 보통 크죠. 근데 증여세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어가지고 산출된 증여세액을 6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번에 신고할 때 6분의 1을 납부하고 향후적으로 5년 동안 각각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눠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면은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 1회분 납부 여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증여세 낼 돈이 지금 당장 없습니다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플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증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시가는 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있으면은 그걸 적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의 걸 준용해야 되겠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없다. 그러면 이미 다른 부동산 거래된 거를 준용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내가 봤을 때 너무 높을 수 있거든요. 높다는 얘기는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감정평가를 받으면 좋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가에 대한 평가를 과세관청에 대한 다툼을 잠재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를 받으면은 내 부동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 주고 팔았든지 이 매매 사례가액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비용이 들더라도 평가 금액을 최소한 낮춰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단점이 있어요. 부담부 증여할 때.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증여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즉 시가에서 채무를 뺀 금액. 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몇 년 있다 팔아야 내가 증여받았을 때 그 평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죠?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팔 때 당시의 양도가액에서 내가 증여받은 시점에 평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데 이 취득가액이 인정받으려면은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 이후에 양도해야 내가 증여받았을 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이전에 양도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취득가액 이율과세가 적용됩니다. 내가 증여받은 시점에 평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실제 취득했을 때, 준 사람이 취득했을 때 가액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 후에 양도해야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미적용받기 때문에 10년을 끌고 가야만 좋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취득세까지 한번 고려해 볼게요. 자녀 입장에서 취득세를 내야 된대요.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러면 매매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아니면은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부담부 증여잖아요.
부담부 증여에는 증여도 섞여 있고 매매도 섞여 있겠네요. 즉 시가에서 채무를 뺀 금액은 증여로 취득으로 보는 거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일부 부분은 증여취득세가 적용되고 일부분은 그 매매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즉 시가에서 채무 뺀 금액에는 증여취득세, 그 다음에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취득세. 둘 다 증여취득세건 매매취득세건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여로 받았다. 어떨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중과세율, 그렇지 않으면 기본세율. 그러니까 3억 이상이다 할지라도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당연히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3.5%,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2%입니다. 매매는 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죠? 내가 주택을 몇 채 취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몇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율이죠? 두 번째. 비조정은 세 번째. 그래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면은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세율이 적용될 거고, 중과세율이면 8% 또는 12% 세율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을 때 자녀 입장에서 내야 되는 취득세는 무상취득분하고 유상취득분하고 구분돼 가지고 무상취득분은 증여취득세율, 유상취득분은 매매취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